안녕하세요. 매일 찾아뵙는 하우스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12월 2일이고요. 9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만 5,944명 다녀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부동산 정보는 분양권 잘하는 방법 있나요? 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전매 잘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매 제한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매 절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물 시세 파악에 능해야 합니다. 천천히 이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분양주택이냐,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이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이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냐, 아니면 비규제 적용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입주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바로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2개로 구분이 되어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공급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5년 이내에 되었다면 그 이내 기간까지고요. 5년이 넘었다면 최대 5년까지 기간입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에 특별공급이 되었다 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총 3가지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1지역에 속한 곳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년 전에 등기가 났다면 그때까지고요. 3년 이후에 등기가 났다면 3년까지로 됩니다. 제2지역은 1년 6개월이고요. 제3지역은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수도권이냐 광역시냐 이 2개 다 민간택지에 만일 선택된다면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또 주택이 있을 건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만일 수도권에 있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또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공공택지도 또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냐, 아니면 80에서 100%냐, 아니면 80%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라 하면 투기과열지구에는 5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3년입니다. 80에서 100%라 하면 투기과열지구 8년이고요. 그 외 지역 6년입니다. 80% 미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8년입니다. 민간 택지다 그럴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다 하면 5년, 투기과열지구 경우요. 인근 시세의 80%에서 100%다 하면 투기과열지구 8년입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다 하면 10년이고요. 이 표로 보게 되면 어제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에 속하죠. 서울에 있잖아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둔촌주공이 서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민간택지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고요. 그리고 8년이라는 전매 제한 기간을 받았죠. 고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에서 100%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되죠. 반대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에서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8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을 보게 되면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고요. 민간택지는 3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창원의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가 분양을 했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었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이었죠. 창원이니까 민간 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받은 겁니다. 각 개인이 당첨될 단지나 또는 당첨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 이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인데요. 예외 적용이 되는 것이죠. 총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하신데요. 이 6가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전매 제한 기간 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근무 또는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고요.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는 거죠. 자, 4번, 이혼하여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5번째, 입주자 지위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A가 입주자 지위를 얻었다면 그 일부를 배우자 B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2분의 1만. 그런 경우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전매 제한 기간 이내라도 증빙만 된다 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양권 전매 절차는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 계약 일정 기간 내에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죠. 분양사무실에서 시행사와 입주자가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프리미엄이겠죠. 미리 분양사무실에서 안내받은 명의 변경 예정일을 잔금일로 정합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또는 거래 당사자가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고 및 검인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이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이라면 요 스텝 네 번째 단계는 없겠죠. 자, 5번째, 분양사무실을 방문해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6번째, 매수인은 명의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수령하고요. 매도인은 6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절차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하시게 되면 분양권 전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세 번째는 매물 검색하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디스코, 밸류맵, 교차로, 벼룩시장, 각 부동산 매물 홈페이지, 블로그 등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는 위의 경로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셔야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매물은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